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새벽 시간 상승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죠. 여전히 이 75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700원 라인부터 시작했던 상승선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자,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려갔는데 하방 압박을 받고 여기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하방 압력은 동일하게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다. 물론 기준금리 관련해서 금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흘러갈 것이다. 변동성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전체적인 하방 압박을 받으니까 리플코인 또한 여기 없이 하방 압력을 받았죠. 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플 코인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만 동일하게 떨어진다. 물론 이 리플 코인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단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맞고요. 700원 라인대 시작했다고 한다면 물론 상승력에 대해서 반납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900원과 1000원 라인은 위치에 있어야지 정상적이겠죠. 근데 여기를 이탈하고 하방 압박을 더욱더 크게 갖고 오니까 상승력을 그대로 반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리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다만 리플 코인이 우상향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자, 일봉상 보면 상승했던 걸 그대로 반납하지 않았느냐? 네, 이 부분은 맞죠. 근데 지금 이 주봉을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저가를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리플을 투자했을 때는 확실한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리플의 상승 모멘텀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리플의 상승 모멘텀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ETF도 나오고 IPO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해당되는 기술 리플랩스가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또한 ETF, XRP의 ETF도 나올 것이다. 자,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상승 모멘텀만 보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 상승 모멘텀이 손실난 게 전혀 없이 하방 압박을 가지고 내려왔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 코인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갖고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죠? 홍콩 비트코인 ETF가 나왔으니까 자산이 분배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준금리 이것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시장을 압박했던 부분에서 전체적인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또한 동시에 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왔었죠. 근데 이 리플 코인이 왜 이렇게 상승력을 갖고 올까?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이번에는 역으로 올라가고 있죠. SEC 문제는 제외하고나도 자산, 해당되는 기준금리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찾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새벽 시간 그리고 저녁부터 왜 상승력을 갖고 왔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날짜로 금리를 결정했죠. 5월 2일 날 금리 결정하고 이 기자회견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이 기준금리가 어느 방향성으로 갈지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지만 이제 코인은 ETF가 나오면서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제도권 금융시장에 자금력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ETF가 나올 때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근데 이 부분은 양날의 검입니다. 말 그대로 코인 시장에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 금리라는 부분에 굉장히 민첩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나중에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떨까요? 고래는 기업과 기관입니다. 당연히 이 기준금리, 금리에 따라서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금리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 고금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식시장, 코인 시장에 투자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당연히 주식과 코인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긍정적이냐? 금리를 인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기자회견 때 말했던 부분처럼 확실하게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리는 기준금리, 이 금리의 정책 방향성을 바꿀 것이다. 미 연준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 지표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자, 5월 3일 날 저녁에 나왔던 지표 한번 보시죠. 평균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용지수도 줄어들었어요. 실업률은 늘어났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 말인즉슨 미국 연준이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인하를 안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 연준은 경제가 상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꼭 낮출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처럼 경제 지표가 나빠진다라고 한다면 미 연준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미국 야간 선물 또한 이렇게 상승력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인 시장 또한 상승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제 지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갔다고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박스권 라인 750원 라인을 빨리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다만 지금처럼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 상황은 더욱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SEC와 니플의 관계 이 법정 공방은 빠르게 확인될 수밖에 없다. 빠르게 해당되는 두 부분이 확실하게 합의점을 찾는 부분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코인 영상에서는 어떻게 매수와 매도 라인을 잡아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관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잡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그 문자도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링크도 하나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로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체크해보시면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대외적인 이벤트건으로 많은 하방 압박을 받았던 게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기준금리 말고도 말씀드렸던 홍콩의 ETF건도 있었죠. 이러한 홍콩의 ETF건은 어떤 걸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된다. 자산을 비중을 나누어서 투자할 수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이게 4월 29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홍콩 타이거 브로커스는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 수는 면제를 하겠다. 자, 수수료가 면제라고 합니다. 최초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레이스케일 매도발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의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들었다. 근데 그렇게 나갔던 물량들은 어디로 흘러들어갔습니까? 블랙록 ETF에 흘러들어가고 피델리티 ETF에 흘러들어가는 과정을 가져왔다. 이게 뭡니까? 자산이 더욱더 저렴한 수수료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비트코인 ETF보다 훨씬 더 저렴한 아예 수수료가 면제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산이 이동한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 매도가 나올 거고 그 매도한 대금으로 홍콩 ETF 쪽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더욱더 흔들리게끔 만들었죠. 전환매가 된다라는 거, 환매가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었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4.35억의 순유출이 나왔고 9주 연속 유출되는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 근데 이 자금 어디로 흘러들었다고 했습니까? 홍콩의 ETF 그 자금으로 비중이 조금씩 넘어간다는 거. 자, 이거는 5월 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보유량이 4,088개의 비트코인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게 많이 들어왔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물량 자체가 조금씩 비중을 추가하면서 들어가는 게 바로 펀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ETF라는 거는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거라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더욱더 안정감 있는 투자를 제공하지만 마찬가지로 펀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을 나누어서 조금씩 자산은 새롭게 분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변동성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잠잠해졌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바닥 구간을 빠르게 확인하고 8월까지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안정적인 상승 구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SEC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야 겠죠. 근데 최근에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리플과 SEC는 뉴욕에서 비공개 합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게 지난 4월 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리플과 SEC가 계속적으로 합의점을 빨리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24년도 올해에 있습니다. 이 대선을 앞다퉈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공화당과 민주당 두 가지의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화당 후보들은 뭐라고 합니까? SEC 때문에 너무나 코인 시장이 압박을 가져오고 있다. 자, 보세요. 공화당 후보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하다. 경선 후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것이다. 자, 이러한 공약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연하게도 표를 받기 위함입니다. 공약이 좋아야 표를 받겠죠. 근데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합니다. 근데 이 코인 시장을 SEC가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다. 리플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으로 규제하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던 게 바로 SEC였어요. 그러면 이 SEC를 당연히 못 믿어올 게 우리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약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SEC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리플과 계속적인 합의점을 빠르게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SEC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우리는 SEC와 니플 이 두 가지는 SEC와 니플의 싸움이 아니라 SEC와 전체 코인 시장의 싸움으로 같이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니플 코인 강력한 상승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가 있습니다. 자, CBDC라는 게 뭔지는 다들 아시죠? 디지털 화폐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우리 이용 안 하죠. 이제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브릭스가 뭉치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브릭스는 뭡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탈달러를 외친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신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CBDC의 후진국이라고 해요. CBDC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화폐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이 CBDC의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CBDC 개발 속도는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니플로 해당되는 파트너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 이것도 알고 있으시죠? 근데 미국이 CBDC의 후진국이라고 해요. 당연하겠지만 리플과 SEC가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리플이 발전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브릭스한테 탈달러를 외치는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를 필두로 뭉쳐있는 이 나라들한테 계속적으로 치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 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연준은 뭐라고 합니까? 달러의 CBDC가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할 것이다. 이 부분만큼 굉장히 무서운 게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달러라는 거는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이 달러의 기본 화폐 단위가 달러라는 거, 이 부분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미국 법원은 뭐라고 합니까? SEC 그리고 리플 너희들 빨리 합의점 찾고 끝내라 라고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화면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리플 코인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은행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은행권입니까? 리플의 고객사로 되어 있습니다. 노바티, 센티비, SBI, SCB, 비테크, SBI. 자, 이러한 은행권들은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 영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은행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을까? 당연히 리플이 SEC한테 계속 치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IMF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리플 코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 모멘텀들은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 고래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끄집어 올리면서 매집을 할까요? 아니죠. 자, 매집과 매수의 관계.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매집 같은 경우는 일반 매수와는 틀립니다.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마찬가지로 계단식 상승력을 가해서 올라왔던 부분도 끄집어 내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합니다.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을 통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수와는 차원이 틀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충분히 털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리플 코인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도 맞습니다. 주봉상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 패턴으로 가고 있지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십니다. 다른 코인들 1000%, 500% 올라갔는데 리플이 올라갔냐? 올라갔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렸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리플의 모멘텀은 손실난 게 없습니다. 리플 때문에 기회비용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확실하게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이 단가를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한 번 후회가 남는 매매가 될 거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번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리플 코인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매입 단가가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그분들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상담 전화번호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에서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횡보를 가져가고 있을까? 그것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리플의 개인 투자들은 확신이 계속되고 있다. 리플의 보유 지갑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갑이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된 양을 말하고 그만큼의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부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락업 해제가 됐으니까 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5월 1일 날짜로 5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락업은 뭡니까? 락업 예치금이라고 하죠. 고래들의 자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못 팔도록 묶어놨어요. 이게 해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해제했으니까 매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하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700원, 750원 이 라인 단가에서 매도를 할까요? 이 고래라고 하는 자금들이 절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됩니까? 5월 2일 날 5억 개가 다시 락업이 되고 같은 날짜로 2억 개가 다시 락업이 되었다는 거. 그만큼 지금 단가는 고래들도 매도할 이유가 없는 단가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플은 향후 3개월 동안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니플의 100% 랠리에 대한 잠재력은 이제부터 발휘가 될 것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시장 전망에서 니플 코인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1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1달러 돌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 1,500원 이상 올라가는데 그 기분이 굉장히 좋죠. 2배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 꿈만 같은 소리다. 아직도 750원도 못 올라갔는데 1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근데 니플의 수많은 고래들은 이 부분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앞으로 시장 전망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니플코인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니플코인의 우상향 패턴은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느리게 올라가는 거 틀린 말씀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니까 우리 또한 이 비중 관리를 차근차근 하셔도 충분하겠죠.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만 안정적으로 잡아도 충분하겠죠.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고 급하게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만 차근차근 나누어서 니플 코인 매입단가 높으신 분들이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안정적인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 한 분 한 분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권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니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새벽 많은 분들 걱정하시면서 장을 보고 있으실 텐데 지금 장에서 확실한 움직임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 해서 바로 매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근데 문자만 받아보시면 잘 모르겠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문자 발송되고 제가 카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수익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